사기의 덫, 로맨스 스캠, 사랑의 덫. 1. 은주의 이야기. 군복 속의 거짓 사랑. 은주는 전 남편과의 이혼 이후 줄곧 외로움 속에 살았다. 어느 날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UN 평화유지군 소속 대령 다니엘입니다. 혹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프로필 속 남자는 강인한 군복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주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오랜 외로움이 경계를 허물었다. 그의 메시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도착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하지만 당신의 말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은주, 당신만 생각하면 전쟁터의 소음도 잠시 잊을 수 있어요. 은주는 점점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다니엘은 결혼을 약속했다. 가 끝나면 한국으로 갑니다. 당신과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사랑하는 은주, 급여가 본국 계좌에 묶였습니다. 비행기표가 필요해요.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습니다. 은주는 망설였지만 그가 보내온 음성 메시지 속 진지한 목소리에 결국 200만 원을 송금했다. 다음 날 다니엘은 안도하듯 말했다. 고마워요, 은주. 곧 갈게요. 당신이 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또다시 말했다. 세관 통관 문제가 생겼어요. 장비와 군수품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부탁합니다. 은주는 불안했지만 그의 다정한 말투에 다시 속았다. 그녀는 적금을 깨고 돈을 보냈다. 그 후에도 다니엘은 며칠간 은주를 안심시켰다. 서류 문제가 해결되면 곧 당신 곁에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은주는 통장 잔액이 바닥난 것을 보면서도 그 약속만을 믿었다.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지만 시간은 점점 흘렀고 다니엘은 메시지를 줄였다. 며칠 후 계정은 삭제되었다. 은주는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곧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해외에서 접근한 사기 계정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증거 자료는 확보해두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는 눈물이 터졌다. 혼자 외로움 속에서 믿음을 쏟아부었는데 누구도 그 믿음을 되돌려줄 수 없었다. 그 후 은주의 일상은 고요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화벨 소리에도 예민해졌고 낯선 메시지 하나에도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은주는 외로움과 배신감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은주는 빈 화면을 들여다보며 오열했다. 그녀가 믿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덫이었다. 2. 민수의 이야기. 투자와 결혼의 환상. 민수는 중년의 사별 남성이었다. 외로움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다. 어느 날 데이팅 앱에서 일본 여성 카즈미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민수씨. 당신 같은 성실한 남자와 대화하게 되어 기뻐요. 저도 반갑습니다. 카즈미씨. 그녀는 따뜻했고 대화는 금세 깊어졌다. 민수씨, 언젠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며칠 뒤 카즈미는 투자 플랫폼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에 투자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도 하고 있어요. 민수는 작은 돈을 넣었고 계좌의 숫자가 불어나는 걸 보며 놀랐다. 카즈미는 환히 웃으며 말했다. 봐요, 벌써 수익이 났잖아요. 우리 집 마련도 금방이에요. 그는 희망에 사로잡혀 큰 돈을 맡겼다. 억대 자금이 계좌에 들어갔다. 그래프는 치솟았다. 출금을 시도했을 때 사이트는 세금 납부 필요라는 문구를 띄웠다.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럼 전액 인출할 수 있어요. 카즈미 정말입니까? 저는 이미 전부 걸었어요. 민수씨, 저를 믿어주세요. 곧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민수는 마지막 남은 돈까지 보냈다. 며칠간 그녀는 여전히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보냈다. 곧 돈이 풀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민수씨, 우리 함께 여행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연락은 뜸해졌다. 메시지는 하루에 한 번, 그마저도 짧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앱 속 그녀의 프로필은 사라졌다. 민수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았다. 남은 건 텅 빈 계좌와 허망한 마음뿐이었다. 억대 투자금은 송금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 서버와 가짜 계좌로 인해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사랑에 속은 피해자는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경찰의 목소리가 민수의 귀에 맴돌았다. 그는 텅 빈 계좌를 바라보며 자신이 믿었던 사랑과 투자 꿈이 모두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왜 그 말을 믿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민수는 마음의 상처를 숨기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다. 결혼을 꿈꾸던 마음은 상실감으로 바뀌었고 매일 집에 혼자 앉아 투자 내역과 카즈미와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았다. 그의 일상은 깊은 시레 속에서 버티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3. 제주의 남성 이야기. 죽음의 가방. 제주의 한 60대 남성은 외로운 삶 속에 SNS에서 린다를 만났다. 당신은 내 운명이에요. 꼭 한국에 가고 싶어요. 린다, 나도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점점 더 다정해졌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선물과 현금을 가방에 담아 보냈어요. 하지만 세관 통관에 당신이 협조해야 해요. 그는 감격했다.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그는 공항에서 가방을 찾으며 두근거렸다. 세관 직원이 가방을 열었을 때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가방 안에는 대량의 마약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저도 몰랐습니다. 린다가 보냈다고 했습니다. 체포된 그는 울부짖었다. 구속된 후에도 그는 처음 며칠간 린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린다, 큰일 났어. 지금 경찰서야. 도와줘. 하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마. 곧 해결해 줄게 라는 짧은 답장만 보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그의 자유와 명예까지 앗아간 치명적 덫이었음을. 제주의 남성은 린다가 보낸 가방 때문에 국제마약 운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처음에는 변호사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린다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린다는 메시지를 줄이고 결국 계정까지 삭제하며 완전히 잠적했다. 경찰 수사도 진전이 없었다. 해외 조직의 흔적은 좁혀지지 않았고 남성은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었다. 그는 석방된 후에도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다니. 그는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린다의 환상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고 그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에필로그. 덫의 심리학. 세 사람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쳤다. 친밀감 형성, 매일 다정한 말, 고백, 미래의 약속. 작은 요구 조금만 도와달라. 큰 요구 마지막이다. 송금 이후 안심시키는 거짓말, 곧 해결된다. 잠적 연락 감소, 연락 두절, 계정 삭제. 그들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덫에 걸려든 것이었다.